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더프입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영상을 쉬었네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은 안 계셨지만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유튜브를 접었는 줄 알고 구독 취소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방송에 참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 보고 마주 앉아 하는 진지한 대화는 잘하는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얘기는 늘 조심스럽습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면 어쩌나 늘 두렵습니다. 100사람이 저로 인해 좋은 영향을 받는 것보다 한 사람이라도 악영향을 받는 게 저는 더 싫거든요. 그래서 늘 거르고 걸러서 얘기하다 보니 참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참 재미없죠. 가끔씩 뻔한 소리 또 하네 라는 악플이 달리기도 하고 딱 잘라 핵심만 얘기해 달라는 분도 계세요. 얼마 전에는 20분짜리 영상 보고 있을 시간이 없으니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는 댓글을 남기신 분도 계십니다.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감정을 억누르고 제가 드린 답은 무엇이든 잘 팔면 된다 였습니다. 오늘은 잠깐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말 속에 부자 되는 모든 방법이 녹아 있거든요. 모두 장사꾼이 되라는 얘기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팔아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게 꼭 물건일 필요는 없고요. 누군가는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팔 것이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기술을 또 누군가는 자신의 영감과 재능을 팔 겁니다. 비슷한 가치를 팔더라도 제값 받고 파는 사람은 부자가 될 것이고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할 거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화가는 자신의 예술적 영감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작품이고요. 고은아, 고갱, 이중섭과 박수근 화백 같은 분들은 평생 어렵게 살았습니다. 결국 가난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요. 지금 고은아, 고갱의 작품은 한 점에 수백억 원씩 거래됩니다. 이중섭, 박수근 화백의 그림도 수십억 원을 호가하고요. 모두가 엄청난 재능을 지닌 천재였지만 자신의 그림을 잘 파는 능력은 없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시대를 너무 앞서간 탓도 있고요. 반면 피카소, 달리, 앤디 워홀, 데미안 허스트 등은 어떤가요? 물론 이들도 천재입니다. 기행을 일삼았지만 늘 화제의 중심에 있었죠. 모두가 자신의 작품을 원하게끔 만드는 재주와 아주 비싼 가격에 작품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 참 부유했죠. 다 같은 천재인데 누구는 부유하게 살다 갔고 또 누구는 가난 속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자신의 재능을 파는 능력, 즉 재능을 돈으로 바꾸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능력을 지닌 두 사람이 있지만 누구는 빠르게 승진도 하고 연봉도 높아지지만 누군가는 늘 제자리만 맴돕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어필하고 제 값어치를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겠죠. 이는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분야에서 묵묵히 또 열심히 노력해서 두각을 나타내면 돈과 명예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돈이나 성공 따위는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만 하라고 모두가 충고를 하죠. 정말 그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줘서 성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참 운이 좋은 케이스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행운을 누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정말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행운이 저절로 찾아올까요? 행운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즉 우연히 만들어지는 거라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행운이 찾아올 확률을 높이고 또 행운이 찾아왔을 때 기회로 만드는 방법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행운을 준비한다 라는 책입니다. 자기계발서 작가인 제니스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운과 복잡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바나비 박사가 공동 저자입니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성공한 사람들은 행운이 찾아오길 기다리지 않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든다입니다. 기회 되시는 분은 가까운 도서관에 가셔서 한번 빌려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나름 재밌거든요. 구독자 3만도 안 되는 유튜버지만 나름 투자와 경제, 자기계발 분야의 진지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가끔 출판사에서 책 리뷰 제안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읽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리뷰 안 해도 되니 책을 몇 권 보내주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이게 참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거절은 항상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준다고 해도 정중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서 읽어보고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면 얼마든지 공짜로 소개하겠다는 말로 말이죠. 어쩌면 책 소개를 해주고 출판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채널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가를 받고 소개를 하면 무조건 좋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저는 영 거짓말에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돈 좀 벌자고 구독자분에게 돈과 시간을 쓰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채널을 통해 영상 중간중간 책들을 소개했지만 출판사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부쩍 재능 공유 플랫폼이 유행입니다. 클래스 101, 타링, 크몽 등의 강의를 개설해서 돈을 받고 지식을 파는 일이죠. 그게 돈이 되다 보니 너도 나도 거기에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유혹이 없는 건 아니지만 돈 받고 지식을 팔 만한 깜냥은 안 됩니다. 만약 유료 강의를 개설한다면 유튜브 채널에서 공짜로 공개하는 강의와 차별을 둬야 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싶진 않고요. 그냥 쭉 유튜브에서 구독자분들과 책 리뷰도 하고 투자와 행복에 관한 생각도 공유하면서 부담 없이 소통할까 합니다. 그게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가끔은 각종 투자 전문가 그룹이라는 곳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유료 재테크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제안도 받습니다. 그분들은 제 방송을 전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정보를 파는 일인데 말이죠. 절대로 유료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과 시간을 쓴 만큼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다만 전 터무니없는 금액을 받고 쓸데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반대할 뿐입니다. 돈을 받고 무언가 조언을 해주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온전히 져야 하는데 저는 그럴 자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공짜 방송만 하려고 합니다. 몇몇 인기 유튜버 분들은 광고 수익만으로도 매월 수천만 원씩 번다는데 저처럼 비인기 유튜버들에겐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저도 목표가 있었어요.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방송은 아니지만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편집자 1명 정도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광고 수익은 나올 줄 알았는데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앞에 그리고 중간중간 광고를 붙여서 시청자분들 참 불편하게 하면서도 그 대가로 제가 받는 건 고작 몇 원이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는 편이라는데 그래봐야 영상 한 편당 2만원 남짓입니다. 영상 한 편 만들려면 적어도 이틀은 고생해야 하는데 참 박하죠. 조회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결국 최저 시급이라도 벌려면 조회수를 폭발시켜야 하는데 그러자면 최신 뉴스와 화제성 있는 주제를 다뤄야겠죠. 매번 말로는 뉴스 일일이 챙겨볼 필요가 없다. 재테크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라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방송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건전하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조회수까지 늘리려니 역량이 부족해서 잘 안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영상을 만들 재주가 저에겐 없는 것 같아요.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어느 순간 참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유튜버들이 무대에 올라서 서로 자기를 봐달라고 일어서서 소리치고 있는데 저는 뒤에 앉아서 점잖게 폰만 잡고 있으니 사람들 눈에 띌 수가 없죠. 돈 자랑도 좀 하고 허풍도 떨고 해야 하는데 저는 그걸 참 못합니다. 아무리 타인의 부러운 시선을 자양분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시장이라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누군가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공감과 응원의 댓글에 기뻐하면서 일주일에 2, 3일씩 투자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점점 책임감은 커지고 잘하려는 욕심이 늘어나니 어느새 방송으로 느끼는 보람보다는 부담감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너무 힘들 때면 방송을 그만둘까 라는 생각도 문득문득 듭니다. 다행히 1년 전쯤 구독자로 알게 된 젊은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별로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제 이야기들이 참 좋았나 봐요.
제가 방송을 관두는 게 싫었는지 참 적극적으로 이것저것 도와줍니다. 아직 20대인데 쇼핑몰을 아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돈도 훨씬 잘 벌고요. 올해 상반기에만 작년 매출을 넘겼다고 하니 조만간 100억 매출을 달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참 어린 친구인데 이야기해보면 철이 참 빨리 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동갑내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우리 이제 20대가 3년밖에 안 남았어. 정신 차려야 해. 라고 진지하게 얘기했다고 해서 빵 터졌습니다. 사람은 참 상대적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나이에 겨우 취업을 했는데 말이죠. 그 친구가 작년부터 계속 스마트 스토어 하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저는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장사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차에 스마트 스토어로 번 돈으로 유튜브 편집 외주를 주면 어떻겠냐 해서 귀가 팔랑팔랑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참 단순하죠. 그 친구가 바쁜 시간 쪼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강의도 해주고 도움도 주고 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참 재미있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중입니다. 무언가 새롭게 배우고 도전하는 일은 언제나 즐거운 것 같아요. 만족스럽다는 후기를 보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참 좋고요.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기에 불만족스럽다는 분도 계시지만 다행인 점은 제가 책임지고 통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물건을 교환해 줄 수도 있고 환불을 진행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유튜브와 다르게 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유튜브는 제 이야기에 마음 상했다는 분, 저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았다는 분이 계셔도 제가 어찌할 수 없으니 좌절감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다 보니 그게 스트레스였죠. 저는 참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쇼핑몰 개인 교습해주는 구독자도 있고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해외 구매대행 공대생 대표 채널을 운영하는 이 대표도 물심양면으로 참 많이 도와줍니다. 여러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무언가 이뤄가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물론 제가 받은 것들을 다른 분들과 나누기 위해 앞으로 노력할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질 테니까요. 유튜브 활동을 통해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장한 쇼핑몰이지만 잘만 하면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이 도와주시면 더 빨리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음이 참 편합니다.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겠다 생각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네요. 유튜브 운영비를 벌어야 할 필요도 없어졌으니 부담감도 참 줄었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만 하면서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이런저런 살아가는 얘기들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좋아하는 책 리뷰도 꾸준히 해볼 생각입니다. 팔기 위한 책 홍보가 아니라 여러분께 보탬이 되는 책들만 소개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영상의 주제가 풍요로워질 것 같아 참 좋습니다. 재능이든 물건이든 무언가를 잘 팔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테크라는 주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본업에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 방송을 봐오신 분이라면 제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또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실 거예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 관계를 통해 행복은 물론 부와 성공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재테크는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건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본업을 통해서 해야죠.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돈을 지키고 불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재테크를 시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 하루 종일 재테크 정보를 수집하고 재테크 강의를 듣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씁니다. 여가 시간 전부 말이죠. 재테크라는 이름으로 투기나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진짜 여러분이 재테크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랙스완의 저자 나심 탈렙의 책들을 보면 치과 의사와 투자자에 관한 예시가
참 자주 나옵니다. 똑같은 시간을 쏟아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치과 의사는 투자한 시간에 비례해 기술이 쌓이고 소득이 올라가지만 투자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보다 행운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재테크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계시다면 그 시간과 노력을 자신에게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본업에서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데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엄청난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 증거들을 실제 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스마트 스토어를 하면서 또 배우면서 깨닫게 된 것들에 대해서도 공유해 볼 생각이고요. 8월까지만 쉬고 9월부터는 다시 구독자분들과 즐거운 대화 시간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주제가 아니더라도 자주 만나 뵐 수 있도록 해볼게요. 덥고 습한 데다 코로나의 공포가 한층 커져 여러모로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